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TV 다산 정약용조 경세우표 3 경세우표 제10억 원 총괄수재 과거지교 2 지선의 정원 134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눌러고 추천합니다. 지선하는 법은 과거라는 명목으로만 나라 인재를 다 뽑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과거는 뜻 있는 선비들이 매우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중세 이전에는 과거 위축이 무너지지 않아 행시로 조촐하게 당한 선비가 힘싸움을 시했으므로 조, 이 등 여러 선정이 모두 과거의 명목으로 출신했는데 인조조 이후에는 과장이도 흐려져 (1349페이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장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하여 경술이 넉넉하고 행실이 돈독하다는 지목은 살림으로 들어갔고 과거 출신은 다시 감히 유자로 자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해와 지금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지금 과목으로 막론할 수는 없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데 행태가 어음만으로 다른 것이니 대저 뿌리 있는 놈은 이빨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말은 달리지도 못하며 얼룩소는 때에 따라 음흉한 너구리에게 양보하여 남봉은 쥐의 성능을 돌아보지도 않은 것이다. 과목으로 어찌 좋게 막론하겠는가. 세상에는 진실로 정심은 학식이 무리에서 피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시, 부, 표, 책을 지게 하면 도리어 경박한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전일에 한 선비를 보았는데 육경을 널리고 돌고 여러 사세에서 거침없이 통했으며 역상에 정통하고 수조에 밟아서 털을 가르듯 까끌하기를 쪼갠 듯 미세한 경지에 들었으며 원변이 하수 같아서 사자가 어구핏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다만 문학의 제국과 지극히 정렬을 졸렬하고 거칠어서 종일토록 창자를 쥐어짜도 두어 편의 문장도 이루지 못하니 이런 사람을 굳이 과목으로 개괄을 한다면 비록 학식이 천년을 관통하고 재주가 관, 가열과 비교된다 하더라도 건대 바로진 인물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직접 보았으므로 과거로 어린 사람을 다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물며 효우하고 독박한 선비는 우리의 문장에 몰입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우뚝한 사람은 본래 조존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긴다. 이것은 모두 성명한 임금이 매우 급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유사가 매양 빠뜨리고 있다. 비록 무가로서 말하더라도 발로 뇌세를 벌리고 뛰어넘으며 수제너를 당겨 굳은 것을 뚫으면서 한 사람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영웅으로 여기며 호고를 하면 꼭 부끄럽게 여길 자가 있을 것이다. 가슴에는 손후에 책략을 쌓았고 마음에는 한 뺑의 1350페이지 계획을 보치하여 치과에 누워 꾸민 꾀가 적을 격파하기에는 충분하나 끝내 갑옷 하나 또는 할 솜씨를 이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모두 버릴 것인가? 또 무릇 사냐 사람을 경상집 자세를 자세한다고 지목하여 매양 고기 먹는 자는 뼈가 없고 비당을 믿는 식경이 적다라고 한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우고 아이 때 익히는 것은 관방의 일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은 묘모에 익숙하므로 순범 집아이는 모두 사방에 전대하기에 족하고 왕사 집 자제는 끝내 보통 백성과 달랐다. 특히 그 문정이 매우 분주하고 수용하는 것이 호건하여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없으니 갑자기 장옥에 들어가서 한미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 선비와 힘을 겨루고 명함을 다툰다면 진실로 족수가 될 수 없거니와 직을 맞게 벼슬을 읽게 하여 의문을 결단하고 국정을 시해하는 데에 패연하여 강화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로 쌓아온 얼거매를 한다면 마침내 말라서 죽을 것이고 벌레가 잎사귀를 새기듯 범을 수놓듯 하는 작은 재주가 무당을 찾아오게 되면 그 인재를 거두어서 치화를 밝히면 또한 소원할 것이므로 치선의 조목을 적게 여기서는 안 된다. 치선하는 법은 남행으로 벼슬길에 들어서는 자를 위한 것이나 표준하는 데가 아주 없으면 남을 권하여 몸을 닦도록 하기에 부족하다. 1351페이지 생각컨대 남행으로 벼슬에 들어가는 길은 해마다 증가하고 날마다 넓어져서
오늘날에는 그 칙을 맡아서 관청에 있는 수요가 문신과 비교하여 3, 4배나 되는데 그 벼슬에 들어가는 법은 선,도, 천도 아니며 과도, 시도 하지 않고 오직 정관의 한때 사정으로서 주의하여 낙점을 받아서 청관이 되고 요직에 드는되며 인대한 주부에 맡기기도 하니 법의 소홀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제 침략하는 재주를 선거의 주목으로 삼아 산발하고 청구하고 그 법례를 엄하게 해서 남행으로 입사하는 문을 만드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생각한다. 그러나 청리자제에게 문명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차 안에 두지 않는다. 이제 그 인원을 정하되 매양 10년 봄이 되면 우리를 쥐명을 뽑아 정교에 후보한다. 경성육부의 치성 정원은 본래 40명이나 천당의 반수를 뽑기 때문에 320명이다. 시면 추운 날이 되며 서울은 여러 방에 16부를 첨부하고 외방은 여러 현에서 각자 관할 주에 첨부한다. 주씨는 문거 날에 서울은 6부에 외방은 목사가 그 반수를 공정하게 뽑아서 육학과 포정사에 첨부한다. 향시는 문거 날에 서울은 육학에 외방에서 구도감사가 그 반수를 공개적으로 뽑아서 이 병조에 첨부한다. 회신날에 이 병조가 합의하여 공정하게 그 반수를 뽑아 상부에 첨부한다. 도연날에 정부의 상공과 상고는 3사 장관과 함께 가부를 회한 다음 공개적으로 그 반수를 뽑아서 임금에게 첨부하고 정조의 회부에서 수용에 대비한다. 1352페입니다. 40명 중에 첫째로 청거된 사람을 불차 타경으로서 대우하고 36명은 예에 의해서 남행 조사에 붙인다. 첫째로 청거된 한 명은 바로 경영관에서 제수하여 사원부 감찰에 보임하고 그 다음 3명은 바로 경영관으로 제수하여 경전사 조사에 보임하고 나머지는 정조에 회부하여 36자리에 보임한다. 전편에 남행으로 입사하는 법은 정부와 추가 합동하여 36명을 선발한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청구하는 법이 소략하므로 이와 같이 개정했다. 1353페이지. 병시에서 생기는 폐단을 지금 우선 생략하고 향시에서 생기는 폐단을 시험삼아 말하겠다. 향시란 바로 하나의 전생이다. 무릇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글을 사고 글씨를 사는 것은 지금에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장사를 모집하고 무료안을 모아서 선접꾼이라고 부르는데 나무를 베어서 창을 만들고 대를 깎아서 긴 창을 만들며 우산 끝에 쇠를 씌우고 발사에 서가래 끝을 칼처럼 뾰족하게 하고서 거적자리를 치고 새끼를 허리에 동이며 등을 메고 깃발을 부는데 부릅뜬 눈이 방울처럼 붉어지고 거친 주먹은 돌이 날 듯하다. 머리에는 검은 종이로 만든 권을 쓰고 몸에는 붉은 천으로 기운 조거를 입어 형형은 강도와 다름이 없는데 칭호는 문서 없는 노유라 한다. 나는 듯 장옥에 달려들면 형세가 풍호 같아 경관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겁을 먹고 금관은 머리를 감싸고 숨은 곳을 찾는다. 당당한 예의지국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나라에서 어진 일을 조정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르니 또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수십 년 이래로 부역이 번거로워져서 백성의 재물이 날로 줄어들어 고가 유적과 장사 한사가 10중 8구는 굶주려 죽었고 죽다 남은 인생도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 이런 보면은 선을 통달하고 입은 육체의 글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노자를 마련하여 시장에 나올 수 없어서 홀몸으로 걸어서 가며 겨우 붓과 종이를 사서 자신 짓고 자신 있어서 어지러운 시축 속에 던져넣으니 오직 서리의 족속과 장사치의 자식과
재물만은 큰 부자로서 한도에 지목되는 자라야 1354페이지. 바야흐로 과거의 마음을 두게 된다. 1354페이지입니다. 예, 이 페이지 끝이 아직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멸공하게 되었습니다. 매양 6월 보름이면 송도사님과 의논하여 환전 100에서 200명을 얻어 큰 말에 높은 안장으로 우쭐대면서 서울에 올라간다. 이웃 마을 사람이 와서 물으면 근래 과거는 동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상경하여 시관에 묶을 터이다. 내 돈 100냥으로 당자의 미끼를 주고 또 반백으로 지금 세상에서 맹물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관은 겉으로는 재상의 부탁에 순응하면서 내심으로는 염려 생각에 끌리게 되는 것이니 대저 이런 다음이라야 나의 일을 염려 없게 된다고 한다. 이에 좌석이 시끄럽게 웃으며 당연한 말이라고 한다. 10년 전에 시호, 부객은 글값은 그래도 비싸서 성문으로 반백을 주고 해에게 참여하게 되면 또 반백을 주었는데 수년 이래로는 시가 비록 강백 같고 부가 남국 같아도 두 장값이 단량을 넘지 않는다. 이와 같으니 어째서인가. 글을 사는 자의 말은 내가 응시하는데 특히 내 글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겨우 모양과 털만 갖추면 문득 방에 참여하게 되어 있으니 잘하고 잘못하면 본래 물을 것도 없다. 내가 만약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는 훈장이 아무도 한 편쯤은 지을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너만 찾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사방에서는 서로 찬성하며 통달한 언론이라고 한다. 대조 시골 유사가 글 공부를 하는 것은 혹 과거를 해서 제목을 일으키거나 혹 글을 팔아서 제 집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두 가지 희망이 모두 끊어져서 부족이 다 비웃는다. 비록 향시하는 해를 당하나 과거를 위해 공부를 한 사람이 아주 없으니 이것으로서 세상 변해가는 꼴을 볼 수 있다. 놀랍고 부끄럽고 걱정스러운 말을 한 입으로는 말하기 어렵겠기에 지금은 아무로 생략한다. 대략 과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면 과장 비용이 가벼워진다. 지금의 첫째 요구는 거원을 깨끗하게 덮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조hul방이 본래 좋은 법은 아닌데 더구나 지금 1355페이지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어떻게 시행하겠는가. 우리나라가 과거가 시작되기는 고려 광종 때부터이다. 시주사람 싸움기가 사신을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드디어 과거 원국을 우리나라에 전파했다. 중국에는 시행하는 과거 국정은 당나라 초기부터 벌써 향고하도록 했고 청어가 있은 다음이라야 과거 영심 있음으로 응거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청고도 없이 무시하면서 외람되게 응거라 하니 명시 서로 맞지 않으면 모두 이어왔다. 옛적에는 공적을 아랜 다음이라야 공적을 고찰했는데 지금은 아래지 않아도 고찰하니 이것도 한 가지 잘못이다. 중국에는 청거를 받은 다음이라야 응거하는데 지금은 청거하지 않아도 응시하니 또 하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 향거하는 제도를 창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가 눈이 동굴레해져서 옛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지금 경시간이 내려오는 날이면 9년에서는 우리의 응시하는 사람의 명단을 꾸미고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경시관에게 보고하는데 다만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지금은 증거할 수 있다. 비국에서는 몽개하는 대신이 연주하여 이에 팔도에 행위하기를 향고하는 법은 비록 갑자기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응시하는 자의 기록은 마땅히 확실하게 하라. 거자는 본래 정원이 있으니 절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공도의 세 차례 식량방을 가지고 여러 고을에서 발해한 형수를 조사한 다음 그 배수를 더해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고 한다. 가령 전주부의 기사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30명, 임신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24명, 의뢰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26명이었다면 그 총수는 80명이다. 그 배수를 더하면 160명인데 이 160명이 전주에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 1356페이지 가령 순장군이 기사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7명, 임신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3명, 의뢰년 가을 양장에 발해한 자가 4명이라면 그 총수는 14명이다. 그 배수를 더하면 28명인데 이 28명을 순창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령 강진현의 세 차례 10년 양장에 발해한 자를 도합하여 3명에 불과하고 배수를 더해도 6명이니 이 6명이 드디어 강진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하는 것이다. 가령 광양현의 세 차례 10년 양장에 발해한 자를 도합해도 2명에 불과하니 그 배수를 더해도 4명뿐이다. 특히 한 명을 보태어 6명을 광양현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하는 것이다. 가령 진도군이 세 차례 10년 양장에 발해한 자를 도합해도 1명에 불과하고 그 배수를 더해도 2명뿐인데 특히 2명을 보태어서 4명을 진도군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두 고울이 세 차례 10년을 발해한 자가 도통 없으면 특히 3명을 하여 이 3명을 그 현에서 응시하는 정원으로 정한다. 무릇 세 차례 10년 발해한 방에 비록 1명이 3번 합격했더라도 3명으로 계산하고 1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와 같으면 전라도 한방 2장에 각 90명이고 세 차례 10년을 통계하면 그 발해한 자가 540명인데 그 배수를 더하면 1080명이다. 또 영재하게 증가하는 수를 보태더라도 전라도에서 응시하는 인원은 도합 21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곡에서 세 곱하는 외에는 정원을 증가할 필요가 없다. 전주, 남원, 광주, 나주 등 정원이 많은 고을에서 각각 4~5명을 삭감하여 진도등 구속지고 작은 고을에 약간 증가해주어 전라도에 응시하는 인원이 끝내 108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실도 유생으로 비록 경시에 발해한 자가 있더라도 통계하에 지원하는 것을 허하지 않으며 서울 유생으로서 향시에 가서 해액을 차지한 자가 있는 것은 조사에서 제외하지 말고 그대로 본도 해액으로서 계산한다. 1357페이지. 다른 도도 모두 이와 같다. 대전에 향시 정원이 초장과 종장에 충청도와 전라도는 90명이고 경상도는 100명이며 강원도와 평안도는 각 45명이고 황해도와 영안도는 각 35명이었다. 외방 7도는 양장의 축시정원이 도합 880명인데 세 차례 10년을 통계하면 2640명이고 그 배수를 더하면 5280명이다. 이 5280명을 외방 7도의 향시에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 대전에 경시정원이 초장과 종장에 한성시는 각 200명이고 경기는 각 60명이어서 도합 520명이다. 세 차례 10년을 통계하면 1560명이고 그 배수를 더하면 3120명이다. 이 3120명을 경시하에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 경기 사도와 여러 고을에 한방, 두장 정원이 모두 120명이니 세 10년을 통계하면 360명인데 그 배수를 더하면 720명이다. 이 720명을 경기에 응시하는 정원으로 한다. 경기에 응시하는 정원은 발해의 반, 그 적음으로써 그 판문을 분간할 수 없으며 묘당에서 회의하여 그 정원을 정한다. 송도는 몇 사람, 심도는 몇 사람, 화성은 몇 사람, 광주는 몇 사람, 여주목은 몇 사람, 인천군은 몇 사람, 양군군은 몇 사람, 과천유는 몇 사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세 차례 10년 방목을 가지고 대략 근거를 하고 참작하여 논의한 다음에 결정한다. 송도와 심도 같은 데에는 한결같이 세 차례 10년 방목에 준하여 응시하는 정원을 정한다. 한성군은 한반 양장의 정원이 곧 400명이니 세 차례 10년을 통계하면 1200명이다. 그 배수를 더하면 2400명이니 2400명을 한성의 정원으로 한다. 한성에 응시할 정원 2400명을 노당에서 회의하고 48방을 나누어 배에 정한다. 1358페이지. 이에 48명의 그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천주의 원수를 정하는데 거자 5명마다 천주 1명을 둔다. 가령 명례방에 거자 정원이 50명이면 천주 10명을 두고 반석방에 거자 45명이면 천주 9명을 둔다. 천주는 본방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 초기하는데 먼저 승지에 그 다음 춘방을 뽑고 다음은 양사와 한림 주서를 뽑으며 다음 낭서를 뽑는다. 만약 문신만으로는 부족하면 음관 중에 생원 진사로서 6길에 들어서서 문명에 있는 자를 천주로 삼는다. 가선 이상의 풍계는 천주가 될 수 없다. 천주 한 사람이 5사람씩 청거하는데 중복 청거된 자가 있으면 물리치고 다시 추천해서 수요에 보충한다. 경비는 모두 그곳 수령에게 기록하여 청거하게 하는 것이 외방 7도의 예와 같다. 무릇 청거하는 법은 먼저 경기 천장을 받으며 다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에 48방에
천거 단자를 바치도록 한다. 무릇 경기에서 올린 천거 단자에 기록된 자는 다시 서울 천거 단자에 들지 못한다. 경기에서 올린 천거 단자는 세 차례 10년 호적을 고찰하고 서울에서 올린 천거 단자는 호적을 관계하지 않는다. 무언가 수령 중에서 성어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문장에 능숙한 선비가 천거 단자에 누락되었으나 고소할 것이 없다면 또한 생각할 바이다. 매양 초시하시기를 당하면 세 달 중에 비천당의 시장을 개선하고 7도에서 빠진 선비가 스스로 와서 시험을 보기를 청하는 자와 원통함이 있는 자는 시험하여 원도에 행여하여 무치하게 한다. 제사를 시험에서 혹 굉장한 문서와 박한 학식에 무리가 있어서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곳 수령을 파직시킨다. 만약 그 사람의 문서가 졸렬하여 1359페이지 원통하다 일을 만하지 못한 자가 이 시험에 함부로 왔으면 매양 10여 명을 뽑아 먼 변지에 충분시켜 글 못하는 자가 함부로 응시해서 유행으로 합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혹자는 빠진 제사를 시험하는 데에도 제 마음대로 응시하도록 하면 불가하고 원통함을 일컫는 자도 먼저 토종사에 가서 호소하도록 하여 마땅하며 관찰사가 면시하여 몇 사람을 뽑아서 원한을 고침이 가하다고 한다. 여러 도에 유시하기를 이번에 이 향시 정원을 임시로 이와 같이 정한다. 그러나 이번 10년 방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개인령과 병단원을 방통계해서 새 10년으로 하고 그동안에 발해한 인원이 많고 적음으로써 거액을 개정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이모 10년에 향시방에 나온 다음에 또 개정하여 연관 정원으로 할 것이다. 이후에는 혹 30년을 한번 고쳐서 음무의 성세를 징험할 것이니 모름지기 각자 힘써서 정원의 마님을 잊지 않고 오늘날 정원의 적음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혹자는 수령이 사람을 청구하면서 혹 권문의 청탁을 받고 혹은 사사대물의 다소를 보아서 고기 눈가를 취하고 고수를 버리며 무부를 품고 옥을 버린다면 장차 어찌하겠는가라고 한다. 나는 답하기를 진실로 이런 패단이 있다. 그러나 수령된 자가 비록 방자하여 꺼림이 없으나 또한 백성의 기림을 기뻐하고 백성의 원망을 괴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 형 되기도 어렵고 아우 되기도 어려우며 노 같고 이 같은 자는 혹 청탁과 뇌물로서 뿌리기도 버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한 거울의 큰 재주로서 물속에 빼어나서 거법 교초인 자를 수령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매양 보면 수령은 비록 글 못하는 사람이라도 사사로 옥자를 시험하는 데에도 반드시 물색하고 연방에서 1360페이지 명사를 뽑고자 하는데 하물며 이에 새 영이 나온 처음 그 거의를 청구하는 데 어찌 사정에만 따를 이치가 있겠는가. 혹 손을 쓰는 것은 사람이 뽑아도 되고 저 사람을 뽑아도 될 경우에 불과할 뿐이니 설령 유행으로 방에 참여하는 것이 있더라도 오늘날 어지럽게 응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했다. 혹자는 수령이 선발하는 날에 그 기회를 사사로 시험하면 어떻겠나 하고 묻기에 답하기를 한 장의 잘될 못으로써 몸품을 정하기에는 부족하니 사시가 공천한 건 못하다. 올 수령이 고운한 문서 중에서 60세 이상으로 과업을 그만두고 퇴로한 10사람을 뽑아 향교에 모으는데 수령이 주격이 되고 10사람은 동서로 버려야 한다 다음에 권정하여 뽑는다고 했다. 가령 창평현에 거액이 12만이면 만주 노후 10사람에게 각각 3사람씩 청구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도 나이가 많은 6사람은 한 사람씩 더 청구하여 36명의 성명을 열비하고 그 사람의 이름 밑에 공문에 따라 권점한다. 한 사람마다 각각 12사람을 권점하여 권점이 끝나면 고을 수령에게 올린다. 수령은 또 스스로 12사람을 권점하는데 노유가 권점한 것은 한 권을 1권으로 셈하고 수령이 권점한 것은 한 권을 3권으로 셈하여 수령의 권한을 중시하도록 한다. 이에 36명을 모두 조사하여 권점이 많은 12사람을 뽑아서 시장에 나가기도 한다.
가령 남원부의 거액이 60명이면 먼저 노유 10사람이 각각 18명씩을 청구하도록 해서 통계 180명의 성명을 열게 하고 180명의 이름 밑에다 공문에 따라 권점하기를 위에 말한 법대로 하면 노유 한 사람이 각 60명을 권점하게 된다. 경성 48방에 권점하여 완천하는 것도 권열에서 하는 법과 같다. 1361페이지. 혹자는 경성에서 거자의 정원이 너무 적으니 조금 넓어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시골 선비는 비록 다투더라도 수령이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경성 귀족의 아들은 음벌과 덕망이 비슷하여 상하를 따질 수가 없는데도 하나라도 빠진다면 누가 진정할 수 있겠는가. 시골에는 당론이 심하지 않으나 경성 사원하는 집은 당하는 풍습이 이미 고질되어 있다. 그 뽑고 버림이 반드시 공정하지 못한데 거액이 너무 적음은 다투게 되는 단서이니 그 정원을 조금 넓히니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한다. 혹자는 경성 거액만을 특히 조금 넓혀준다면 시골 상비들의 원망이 어찌 없겠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시액을 조금 넓히는 것이라면 시골 상비들이 원망하는 것도 가하나 거액을 조금 넓히는 것이 시골 사람에게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필경에 뽑는 것은 경시정원이 넓지 않으니 시골 선비에게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원망할 것이 없다고 했다. 대저 거액을 배정하는 데에 위의 법을 쓰면 큰 폐단이 없을 듯하다. 설령 작은 폐단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날의 난잡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다만 초장과 정장의 4가지 채로 시험하고 대과 서과로 나누어 2가지 시험으로 하는 것은 모두 중국법이 아니다. 중국법은 예부터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 위반한 것인지 모르겠다. 과장에서 마땅히 시험해야 할 것은 첫째 책, 둘째 논, 셋째 표, 전, 넷째 경의, 다섯째 시율, 여섯째 잔명이고 이외에는 모두 무익한 글이다. 여섯째 글을 3장으로 나누어서 세수, 잔명 한 수를 시험하고 둘째 날에는 경의 3도, 표전 1도를 시험하여 마지막 날에는 시론 3도, 대책 1도를 시험하는데 대소과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매양 300명을 뽑아서 60명은 문과로 240명은 진사로 하고 3년 만에 데뷔하는 외에는 비록 나라가 경사가 있더라도 경과를 설치하지 않는다. 모든 증광, 별시, 정시, 알성, 절일제, 춘추도기, 헌감시, 승보, 학제, 사서, 소학, 시험도, 공도회, 도과 따위는 1362페이지. 하나같이 모두 정파한 뒤라야 과교가 크게 자리잡아질 것이나 이것은 쉽지 않으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경성의 경상집 자제로 능히 과문 공부를 못한 자를 위하여 음사하는 법은 조금 변경한다. 음사 중에 세마, 교관 2자리와 성문관 학정 1자리를 음사의 자리로 한다. 누가 농관으로서 이 3자리를 거쳐서 벼슬길에 들어선 자는 헌부와 이조와 경영과 동공의 관직도 얻지만 또 산림이라 지목하지 않으면 인재가 막히지 않고 선거도 깨끗해져서 차작진사, 차작급제의 폐단이 지금같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자가 과문 6가지 체를 한 사람에게 두루 익히도록 한다면 어찌 응시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국가에서 과거를 설치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반드시 학식이 넓고 문장이 굉장하여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야 바야흐로 등용하는 것이니 능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 시골 어리석은 아이가 겨우 소미 통감 서너 권과 당시 수십 수를 읽고는 항우와 폐공을 제목으로 15, 50, 60수를 읽는데 미친 말과 망령된 이야기로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을 참담하게 해야 한다. 이런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 망령되게 과거에 붙은 자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6가지 체를 두루 시험하고 또 하루 안에 각각 3도, 4도를 시험한 다음이라야 능하지 못한 자를 그만두게 되고 뛰어나게 총명한 한 사람이 그 사이에 나오면 구족이 힘을 합하여 거인이 되도록 해야 바야흐로 중국 풍속과 같이 문품이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법만으로는 천하 인재를 다 취할 수 없다. 살림에서 글을 읽고 비상한 재능을 품었으나 거인이 되기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반드시 천진기를 열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세마, 교관, 학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어진이를 버리지 않게 할 것이나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만약 과교가 크게 바로잡아지면 응시하는 연령은 40세로 한정함이 마땅하나. 1363페이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55세로 제한하여 마땅하며 56세 이상은 응시하는 것을 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평생도록 공부해서 늙은 것도 불쌍한데 갑자기 나이를 제한해서 응시하게 못하게 한다면 또한 비참하지 않은가? 하기에 답하기를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는 사유뿐이니 예의 염치를 기르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